여기. 여기. 자. 힘이나 운동, 물체의 위치 등등으로 인한 에너지를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요. 자, 첫 번째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체한테 내가 힘을 줘서 물체의 위치가 변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변했던 위치에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면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건 중등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중등에서 설명이고, 그러면 고등에서의 설명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물체한테 일을 해주고, 플러스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부르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보존력이냐면 중력이나 탄성력을 우리는 보존력이라 그래. 에너지 보존이 성립이 되는 힘이거든. 중력이나 탄성력이 물체에게 마이너스 2를 하게 됩니다. 봐봐. 여기 봐봐. 내가 물체를 들어 올렸잖아요.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물체가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 일은 F 곱하기 H겠지. 맞지?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리지 않은 힘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다? 중력이 더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어떤 힘이 하나가 더 생긴다? 중력이 하는 일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중력이 하는 일은 mg 곱하기 h인데 중력의 방향과 움직임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일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보자.
중력이 물체에게 마이너스만큼의 일을 했다는 말은 과학, 특히 물리학 중에서도 역학에서 마이너스의 뜻이 뭐냐면 반대쪽이라는 의미예요. 중력이 한 일이 마이너스라는 이 말은 결국 뭐다? 물체가 방향을 바꾸면 물체가 중력에 해준 일은 mg 곱하기 h, 9.8 곱하기 mh가 되겠지. 맞지? 요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 에너지 원리라는 거를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뭐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이란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게 일이라 그랬잖아. 그럼 요 과정을 봐봐. 나는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해줬고요. 그리고 물체는 누구한테 일을 해줬다? 중력에게 다시 일을 해줬지. 그럼 에너지는 누가 들고 있어요, 지금? 중력이 받아갔죠. 맞지? 그 중력이 에너지를 받아갔으니까 여기 봐봐.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 할 수 있는 일의 양 누가 일을 한다? 중력이 일을 할 수 있겠지. 에너지를 들고 있었으니까. 맞죠? 그 일의 양이 뭐다? 위치 에너지, 특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돼. 응? 그러면 중력이 받아간 일의 양, 요만큼이 뭐가 된다?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값이 된다. 그래서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결국 중력이 받아간 일이니까 세로축의 힘, 가로축의 거리일 때 9.8 곱하기 질량이고 올라간 높이가 되니까 실제로 중력이 받아간 일의 양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겠다, 그지? 맞죠? 결국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무거운 물체가 높은 곳에 있으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 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일을 할 수 있겠죠. 맞지? 볼링 쳐본 적 있어, 혹시? 한 번 쳐봤어. 공 잘 굴러가, 잘 안 굴러가? 잘 안 굴러가지. 무겁기만 무겁고. 왜 무거운지 가르쳐 줄까? 네가 네 힘으로 굴려서 무거운 거야. 볼링 칠 때 봐봐. 이거 볼링공이라고 치고 이렇게 공을 잡았잖아. 이렇게 쭉 뒤로 올렸지. 이건 뭐야? 내가 공을 들어 올렸잖아. 그럼 이 공은 이제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이 상태로 내가 팔 힘으로 앞으로 굴리는 게 아니라 공의 무게에 팔을 맡기면 어떻게 돼? 공이 무거우니까 그냥 팔이 쑥 내려올 거 아니야. 나는 여기서 뒤로만 들어주면 돼, 에너지를. 그럼 여기서 공이 쑥 내려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진자 운동할 거잖아. 이 진자 운동을 해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공을 싹 놔주면 돼. 그러면 지 알아서 굴러가요. 뭐야? 내가 일을 해서 위치 에너지를 줬고 위치 에너지가 내려와서 대굴대굴대굴 굴러가겠지. 맞죠? 그러면 이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질량 m인 물체가 높이 h에 있고
이 내려온 공이 어떤 물체와 부딪혀서 물체를 여기서 여기까지 밀고 간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9.8 곱하기 m 곱하기 h가 마찰력에다가 2를 하겠죠. 맞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만큼의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마찰력 변해요, 안 변해요? 앞에 일에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는 내가 에너지를 얼마를 가지고 있었느냐랑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일정하니까. 질량과 이동거리, 높이와 이동거리는 둘 다 무슨 관계가 된다? 비례관계가 되겠죠? 오케이? 필기. 자, 두 번째는 운동에너지입니다. 자, 우리 방금 한 거. 운동 에너지, 영어로 키네틱 에너지라 그래서 이 K를 쓰고요. 참고로 위치 에너지의 P는 포지션이 아니고 포텐셜입니다. 숨겨진. 왜? 에너지를 물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들고 있었다? 중력이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중력이 숨긴 에너지, 탄성력이 숨긴 에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탄성력 에너지는 고등학교 가서 배웁니다. 자, 운동 에너지, EK, 키네틱 에너지. 기본적으로 운동 중인 물체가 지니는 에너지인데 물체가 받은 알짜임이 해준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봐봐. 요게 무슨 소리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가 된다? 일의 양이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일의 양 공식은 뭐 곱하기 뭐죠? 그치.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 근데 힘은 뭐 곱하기 뭐였게?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 맞죠? 자, 여기 잘 봐봐. 세 번째 공식이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 가속도 운동 해가지고 내가 고등과정이랑 겹치지만 공식은 외워두라고 하면서 가르쳤던 거 기억해요? 공식 4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세 번째 식. 외워두라 그랬습니다. 그지? 어디서 본 것 같다. 그죠? 공식은. 자,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인데 여기에는 지금 뭐만 나와 있다? AS만 나와 있지. 그러면 여기 2가 넘어가면 되겠네?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는 2분의 1m의 v제곱 빼기 v0 제곱. 즉 2분의 1mv 제곱 빼기 1mv0 제곱이 뭐다?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의 운동 에너지. 자, 델타라는 개념 자체가 나중 빼기 처음의 값이잖아.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v 제곱이 됩니다. 즉 뭐다? 아까 우리 위치 에너지에서는 얘가 뭐랑 같아졌다? 마찰력의 이동거리 곱이었으니까 질량이나 높이랑 거리가 비례관계였죠. 질량에도 비례, 높이에도 비례, 두 개 곱해도 비례. 근데 여기는 뭐다? 얘가 지금 마찰력의 이동거리가 될 건데 중요한 건 마찰력은 무조건 일정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질량과 이동거리 비례관계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봐봐. 질량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질량과 이동거리는 정비례하죠. 질량이 2배가 되면 이동거리도 2배, 질량이 3배가 되면 이동거리도 3배가 될 거 아니야. 에너지가 3배가 되니까. 하지만 속력에 대한 이동거리를 재면 이참수 곡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속력 제곱과 이동거리를 비교해야 비로소 정비례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자, 요 두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 기본 공식이에요. 여기까지 필기하고 지금 뭐 하시냐면요. 저기 133쪽에 핵심 자료 3번, 4번 있죠. 저거 3번, 4번 하고 134, 135까지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필기부터 하고.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합한 걸 말하는데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일을 공급받지 않고 외부에다가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요 조건을 만족하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위에가 만족이 될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봐봐. 이런 거야. 질량 m인 물체가
총 높이 h에서 자유낙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유낙하라 그랬으니까 요 순간에 처음 속력은 0이겠죠. 맞지? 그래서 그리고 h는 h니까 운동에너지 2분의 1 mv0 제곱은 0이 될 거고 맞죠? 위치에너지 9.8 mh는 mgh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g라고 하는 게 9.8을 그냥 기호로 쓴 거예요. 이렇게 위치에너지가 되겠지? 이 둘의 합계 역학적 에너지 크기는 그냥 여기서는 mgh가 되겠네. 맞죠? 그럼 얘가 쭉 떨어져서 바닥에 딱 충돌하는 순간 바닥 충돌 바로 직전 제일 빠를 거 아니야. 그때 제일 빠를 때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이 지점은 대신에 뭐가? 높이가 0이겠죠. 그러면 이 순간은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이 될 거고 맞지? 위치에너지는 mgh0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이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 크기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런데 떨어지는데 정중앙 말고 그냥 아무 어떤 특정한 지점 남은 높이가 h1 떨어진 높이는 h2 그때 속력을 v1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1 제곱이 될 거고 그죠? 이 순간의 위치 에너지는 mgh1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1mv1 제곱 더하기 mgh1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어떻다? 얘랑 얘가 전부 다 같다가 된다고. 그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일단 요걸 1, 얘를 2, 얘를 3이라고 할 때 1 이꼴 2로 둔다면 mgh 더하기 0은 요거 그냥 0이라고 놓고 가볼게요. mgh1 더하기 2분의 1 mv1 제곱이니까 그지? 어떻게 된다? 얘 넘기고 0을 넘기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해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줄어든 위치 에너지의 크기지. mgh 빼기 mgh1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늘어난 운동 에너지 크기일 거잖아. 이 둘이 어떻다? 같다고. 즉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높이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일정하다? 높이가 내려오니까 위치 에너지는 줄죠. 대신에 얘 떨어질 때 어때? 속력이 점점 빨라지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는 커지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나 이런 게 없다고 가정한다면 에너지의 총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지? 자, 그런데 얘를 계산해 봤더니 어떤 특징이 보인다? 사실은 mgh2가 2분의 1 mv1 제곱이 되는 거죠. 요 식이 왜 중요하냐면 종종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이 나오느냐, 얘를 EK1, 얘를 EP1이라고 하자. 어떤 순간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을 물어볼 수 있잖아. 맞지? 자, 1 순간, 요 장소를 1이라고 하자면 어떤 특정 순간에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그럼 공식이 원래는 어떻게 된다? mgh1 대 2분의 1 mv1 제곱을 계산해서 구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뭐다? mgh1 대 mgh2라서 약분해버리면 떨어진 높이와 남아있는 높이, 즉 남아있는 높이의 비율이 뭐다? 위치 에너지. 떨어진 높이의 비율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하나 더. 1과 3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식에서. 맞죠?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m 날려버리고 2 넘기면 v제곱은 2gh 따라서 v는 루트 2gh가 되는데 이거는 결국 루트 19.6h가 된단 말이야. 루트 알죠? 몰라? 아직 안 배웠어. 그럼 요거까지는 무리가 되는데 루트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자, 이건 알지? 2의 제곱은 얼마예요? 4지. 3의 제곱은 9지. 그러면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요 제곱이랑 요 제곱근이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된다? 2. 그러면 루트 9는 3이 되겠지. 제곱의 역 계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제곱수는 저렇게 자연수로 꺼집어 나오겠죠. 나머지는 뭐가 된다? 무리수라는 수가 됩니다. 아마 중학교 3학년 수학에 나올 거예요. 응? 몰라도 돼. 일단은 어차피 나눠 떨어지는 숫자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아직 제곱근을 모르니까 요 숫자로만 생각해봅시다. v제곱은 2gh 즉 19.6h가 될 수 있는 숫자. 제곱수는 알잖아. 요게 되는 숫자 조합이 V랑 H에서 H가 10이 되면 196이잖아. 얼마의 제곱이다?
그리고 얘를 반으로 줄이면 얘가 4분의 1로 줄겠죠. 7일 때 2.5가 되는 요 숫자 조합이 되게 많이 나오게 돼 있어. 오케이? 일단 좀 이따 예시 문제도 좀 풀어주고 할 테니까 필기부터 좀 합시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이야기를 할 때 위에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외의 운동, 진자 운동을 하는 걸 생각해 봐도 자, 너무 올렸네. 결국 양쪽 끝 지점에 위치 에너지가 최대이지만 양쪽이 공이 어떻게 된다 진자 운동을 하다 보면 멈추죠. 그럼 요 밑에는 위치 에너지가 최소인 대신에 뭐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운동을 한다.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얘가 올라간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뀔 거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최대인 위치 운동 에너지는 요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크기만큼을 가지게 되겠죠. 맞지? 그리고 그 값에서 우리는 이 숫자 조합이 딱 떨어지는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과학 선생님들은 반올림 이런 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숫자 조합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치 에너지만 계산한다, 운동 에너지만 계산한다 그러면 숫자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역각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면 쓸 수 있는 숫자 조합은 얘네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수평면에서 어떤 공을 14m/s로 던지면 얘는 몇 미터까지 올라간다, 공이? 수직으로? 10m까지 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면 공속도를 늦춰서 7m/s로 던지면 몇 미터 올라간다? 네, 2.5m야. 그럼 이 진자 운동에서 최저점과 최고점 높이 사이가 2.5m야. 그럼 요 최저점일 때의 속력은 얼마다? 7. 맞죠? 아니면 우리 저기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마찰력 없다 치고 최고점이 25m인데 중간에 15m인 어떤 언덕을 지나갈 때 이 롤러코스터 속력은 얼마게? 몇 미터 떨어졌죠, 지금? 높이가? 그럼 속력은 얼마게? 네. 오히려 계산이 단순해지고 간단해지는 특징이 나타나요. 오케이? 저런 식으로 해서 위치와 운동 에너지가 전환되고 그 합계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보존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거든. 보존이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막 문질러 보세요. 그럼 마찰력이 작용하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손을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손바닥에서 마찰력에다가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손에 뭐가 나요? 열나죠. 마찰력이 작용하면, 충돌하면 열이 납니다. 그거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지.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총 에너지는 일정하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뒤에 여기 개념 다지기하고 여기 탐구 있죠? 44쪽, 45쪽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